누군가는 이 방법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이건 나만 알자. 이게 만약 비밀의 열쇠라면 나만 아는 게 좋지 뭐. 안녕하세요, 조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체 드로잉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 도형화. 인체를 그릴 때 바로 그 대상을 보고 똑같게 그리는 게 아니라 간단한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체를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연습을 해서 자료 없이도 그려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림이라는 게 전통적으로는 그릴 대상을 보고 그리곤 하는데 만화나 애니, 일러스트 또는 그림책 등 자료 없이 상상으로 인체를 그려볼 수 있어야 하는 미술의 영역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럴 때 간단한 도형인 박스나 원기둥은 쉽게 상상만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보자분들은 이 방법이 인체를 바로 그리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박스는 레퍼런스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박스의 구조와 위치 등을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체를 그릴 때 자료를 보고 그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상상을 하며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만화나 애니 캐릭터처럼 상상으로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사진을 보고 그려보고 싶은 건데 그럴 때도 이렇게 도형으로 그려봐야 하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런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간단한 도형으로 그리는 연습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만 이 과정이 자료를 보고 인체를 그리는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그릴 때 입체가 아닌 평면에서의 위치 파악으로만 그리곤 하거든요. 하지만 인체는 2D가 아닌 3D이고 그걸 이해하게 될 때 더 깊이 있는 인체 드로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제가 그리는 것보다 더 간단한 도형으로 그려보셔도 좋아요. 그리고 자료와 똑같게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인체를 입체적으로 그리는 게 목적이지 똑같게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리고 싶은 여러 자료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그냥 이 포즈 너무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다음 생각이 이어져요. 나중에 내가 이런 포즈를 상상만으로 그리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또 다음에 생각이 이어질 수 있죠.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 더 새로운 느낌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좋은 점 하나가 닮게 그리는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또는 위치 파악만 해서 그대로 옮기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나는 지금 인체를 입체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상상만으로 인체를 잘 그리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보고 자료를 보지 않고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지만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다시 그려보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그려볼 때 이상하게 그려질까봐 걱정이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똑같게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체를 입체적으로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조금 달라져도 괜찮아요. 자, 도형으로 인체를 간단하게 그려봤다면 다음 과정은 해부학과 옷주름입니다. 우선 해부학은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가 옷을 입고 있다면 공부하기 어렵겠죠. 옷주름은 거의 모든 자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간단한 도형 위에 옷주름을 그려보면서 연습합니다. 옷주름도 마찬가지로 입체를 생각하며 그려보면 더 쉽게 이해하면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옷주름 연습이야말로 간단하게 그려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옷주름을 그릴 수 있다면 그건 옷주름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뜻이죠. 오히려 옷주름을 너무 복잡하게 그리는 경우에는 그냥 자료를 보고 똑같게 복사하듯 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옷주름도 워낙 다양한 옷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니까 지금 저처럼 인체를 그리면서 연습을 해봐도 좋고 아니면 특정 옷주름만 따로 집중적으로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해부학.
해부학은 사실 뼈보다는 보여지는 근육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물론 뼈도 중요하지만요. 이 연습은 실제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료에 나와 있는 해부학들은 너무 복잡하거나 또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죠. 실제 근육을 보고 스스로 단순화도 시켜보고 또는 디테일도 추가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자기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초보자분들에게는 해부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앞서 설명한 도형으로 인체를 그려보는 것을 더 추천드려요. 어떻게 보면 해부학은 디테일에 관한 내용이고 도형화는 입체 공부와 더불어 전체적인 실루엣, 볼륨, 비율 공부도 같이 된다고 생각해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비례감이 안 맞는데 근육만 볼록볼록하게 그리는 거예요. 먼저는 인체의 전체적인 비율에 대해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해부학을 연습하는 게 더 좋은 순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스처 드로잉. 사실 제스처 드로잉을 가장 처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이 과정 또한 초보자분들이 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스처 드로잉에 나오는 이 흐름을 초보자분들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보고 그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체를 많이 그려본 이후에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체를 연습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스처 드로잉으로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해도 잘 되지 않는데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인체에 대해 많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제스처 드로잉을 연습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건 직접 경험을 해봐야 제스처 드로잉의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제스처 드로잉은 인체의 진짜 흐름에 대한 공부하는 연습이 됩니다. 가장 처음에 말했던 도형으로 인체를 그리는 건 사실 하나가 빠진 인체예요. 인체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 그게 빠진 거예요. 이 흐름이라는 것은 간단한 도형만으로 또는 정확한 근육만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인체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정확한 인체 드로잉을 연습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도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 같다면 꼭 연습 리스트에 이 제스처 드로잉을 넣어두시길 바래요. 저는 드로잉 루틴이라는 챌린지를 디스코드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5번 인체를 그려보는 챌린지입니다. 이틀은 얼굴, 이틀은 인체, 그리고 남은 하루는 그 외 드로잉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매일 하나의 레퍼런스를 공유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디스코드에 그림을 올리고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지속적인 드로잉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인체를 잘 그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인체 도형화도 아니고 제 유튜브 영상도 아니고 여러 인체 서적들도 아닌 스스로 꾸준히 그려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과정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같이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에게는 이 챌린지의 드로잉 영상과 연습 템플릿이 매일 제공되고 또 기존에 여러 강의들이 같이 있으니 이 내용도 참고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투시. 투시도 초보자에게는 꽤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 등 투시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도 많고 공부할 게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제 키가 만약에 2m나 3m가 되었다면 투시가 적용된 인체 드로잉이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제 키가 1m가 안 되는 키였다면 밑에서 본 인체를 그리는 게 너무 당연하고
쉬웠겠죠. 왜냐면 그런 투시가 적용된 환경을 많이 보게 되니까요. 해부학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론과 내용을 다 알고 그리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렵게 그리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해부학을 잘 몰라도 근육이 많이 보이는 인체를 많이 그려봤다면, 만약 투시에 대한 이론을 잘 몰라도 투시가 많이 적용된 인체를 많이 그려봤다면, 이런 인체에 대해 너무나 익숙한 상태가 된 이후에 이론과 방법을 적용시킨다면 그게 더 오히려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몇 년 전에 이러한 생각으로 바꾸고 나서 오히려 인체 그리는 게 더 재밌게 되었고, 예전에는 잘 몰랐던 이론과 구조들이 진짜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림 실력도 더 빠르게 늘게 되었고요. 누군가는 이 방법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이건 나만 알자. 이게 만약 비밀의 열쇠라면 나만 아는 게 좋지 뭐. 매일 그려보세요. 그리는 것을 즐거워해보세요. 그냥 익숙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생기는 호기심에 집중해보세요.